극중 빌런 캐릭터로 화제가 되었던 게 엄마들이잖아요. 지나친 모성애라기보다는 모성애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을 하게 되잖아요. 되게 복잡해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보셨죠? 네, 이거를 잊는다기보다는 이용을 하는. 안녕하세요. 헬띠한 사람들의 헬띠한 티키타카 헬띠타카의 헬피디입니다. 오늘은 더글로리 파트 2에 대한 3가지 키워드를 준비해봤는데요. 특별히 게스트로 문동은 역의 송혜교, 박연진 역의 임지연, 보다 아름다우신 정신과 전문의 지민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너무 욕먹는 거 아니겠어? 저희가 준비한 더글로리 파트 2 첫 번째 키워드는 엄마입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차차차차. 군대 안 갔다 와서 모르나 봐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엄마인데요. 극중 빌런 캐릭터로 화제가 되었던 게 그 엄마들이잖아요. 잘못된 방향이긴 하지만 그것을 지나친 모성애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나친 모성애라기보다는 약간 과보만 있는 피상적인 모성애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진이가 뭔가 겉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은 뒤처리를 해주고 엄마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훈육은커녕 오히려 방치에서 더 나아가서 뒤처리를 더 잘해라 이런 식으로 사실 강화하기까지 하잖아요. 너 고작 그런 애 때문에 너 지금 이러는 거니? 그것도 너 처리 못하니? 막 이러잖아요. 그때도 약간 연진이 탓을 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약간 연진이의 예솔이에 대한 모성애도 조금 피상적인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담배도 사실 예솔이를 정말 원한다면 끊으려고 시도를 해야 되는데 담배 피는 거 안 들키려고 하고 이제 학폭 사실을 예솔이한테 들킬까봐 자기의 불안함에만 되게 몰두돼 있는 자기 욕구가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닮아있다고 좀 보여지기는 했어요. 일단 자기의 감정이 더 우선시되고 오히려 그거를 모성애라고 포장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그쵸. 그래서 약간 드라마에서 약간 강연남이랑 되게 대조적으로 나오죠.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옥에 가는 엄마랑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딸을 버리는 이 엄마의 모성애가 되게 대비돼서 나왔던. 문동은의 엄마 장미희는 그 정신병원에서 피해 망상,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또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고 진단을 받는데요. 정신과 의사로서 그 진단에 대해 한번 분석해 주신다면. 술을 안 마신 지 아마 몇 시간밖에 안 지났을 텐데 손을 막 덜덜 떨거든요. 금단 증상을 보이는 걸로 봐서 사실 알코올 의존증은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피해 망상, 누가를 막 해친다, 감시한다, 괴롭힌다 이런 게 이제 피해 망상인데 아무래도 동은이랑 의사랑 짜고 나를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동은이 엄마가 조금 경계가 되는 상황이 맞기 때문에 맥락에서는 피해 망상이라고 진단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나왔었는데 정식 명칭은 간헐성 폭발 장애거든요. 불을 지르는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막 충동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술로 인한 영양의 감염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의심할 수는 있지만 진단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입원해가지고 술 영양이 없어진 후에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하면 그때 이제 같이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는 선천적으로 이걸 타고난다고 보나요? 아니면 후천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조성된다고 보나요? 모든 거의 대부분 정신과 질환은 두 가지의 이제 상호작용으로 봐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있다고 해서 다 자녀들이 막 다 있는 건 아니고 또 양육의 영향도 있고 대부분이 이제 두 가지의 상호작용. 또 극중에서 장미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일한 보호자인 문동은의 동의로 정신병동에 이제 강제 입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정신병동 입원 절차 궁금한데요. 이거 되게 복잡해요. 보호 입원이라고 하는데요, 강제 입원을. 첫 번째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하는데 조금 제한이 있는 정신질환자여야 되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만족돼야 일단 최소한의 입원 기준이고, 그리고 원래는 보호 의무자가 2명 이상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 이런 소견을 내려야 2주 이내에서 입원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2주 이상 하고 싶다 하면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이나 뭐 보건복지부 지정 정신의료기관에서 다른 정신과 전문의가 이제 랜덤으로 나와가지고 더 필요하다 일치된 소견을 보여야만 3개월 이내로 또 연장할 수 있어요. 보호 의무자 서류를 그 드라마에서 잘 나타내는데 그 보면 입원 동의서랑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오거든요, 드라마에. 그래서 이런 서류를 굉장히 구비를 잘해야 돼요. 서류 없이 입원을 하거나 이 절차에 하나라도 위반을 하면 그 의료기관장이 처벌을 받게 돼요. 정신병 위반. 그래서 사실 악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극중이 아니라 이제 현실에서도 동은이 엄마나 연진이 엄마 같은 캐릭터 밑에서 실제로 이제 유년기를 보내게 되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은 어떨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 부모라는 게 이제 태어나서 내가 처음 맺는 인간관계가 사실 부모라는 인간관계를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처럼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경험을 많이 했다면은 아무래도 자기에 대해서는 아, 내가 되게 쓸모없는 가치없는 존재구나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할 때도 깊은 관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되게 두려울 수 있어요. 깊어지면 또 언젠가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스펀지처럼 스며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사실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또 관계에서는 어떤 패턴으로 반복이 되는지 이런 걸 일단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는데 되게 첫 번째 단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너무 어렵다면 뭐 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신입니다. G-O-D. 잘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만 해주셔야죠. 아시잖아요. 버글놀이는 그 종교적 장치가 극 전반에 걸쳐서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종교가 극 중의 그 캐릭터들에게 정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셨나요? 심리적인 불편함을 일시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종교를 믿는다기보다는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런 사람들의 모순적인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종교적인 장치를 사용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 이용이었다. 네. 또 요새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보셨죠? 네. JMS처럼 사이비 종교에 지나치게 그 깊이 빠지는 인간의 심리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모든 인간이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뭔가 누군가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뭐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심리적인 갈비 상태. 이때가 진짜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사이비 종교가 포교를 할 때 대상자 선정도 굉장히 치밀하게 하거든요. 선정을 한번 하면 말도 너무 잘 들어주고 너무 이해해주고 너무 공감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너무 외로웠던 사람한테는 그게 하나의 이제 소속감이 되게 돼요. 이제 진입을 하고 난 후에 굉장히 치밀하게 세뇌가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걸 이제 통제를 하는 연애, 의식주 다 통제한 다음에 이제 갈 곳도 없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착취, 재산을 뺏거나 성착취를 하고 이제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너가 이때까지 들인 거 다 날아간다. 이제 뭐가 큰 벌을 받는 커뮤니티에서 혼자 배척돼야 돼. 그런 두려움 있고 또 내가 이 가족과 주변 사람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간, 에너지, 돈을 다 써서 여기에 투자했는데 이게 다 잘못된 거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거보다 차라리 그냥 눈 감고 맹목적으로 그냥 따르는 게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편한 부분도 있어서 이게 나오기가 겉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믿지? 하지만 막상 이런 모든 게 들어맞으면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바로 사과인데요. 극중 박연진은 그 남편에게 그리고 피해자인 문동은에게 끝까지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박연진의 심리는 뭘까요? 뭔가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건 진짜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연진이는 잘못을 알고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못을 몰라요. 진짜 잘못을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해서는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배워나가요. 근데 이제 연진이는 잘못했다는 뭐가 잘못된 일인지 배운 적도 없고 뭐 책임진 적도 없고 또 책임 안 져도 문제 된 적 없고 늘 책임 회피만 하는 것만 배워왔잖아. 그게 곧 연진이의 삶의 태도, 반사활성 인격장애 지난 동안 말씀드렸었는데 이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일단 치료되기도 어렵지만 치료를 할 때도 너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하면 안 돼라는 건 전혀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가 이런 행동을 하면 너가 이런 손해를 받아. 이래야 그나마 진짜 약간 보통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네. 심한 레벨인 거죠. 마지막으로 그 학교 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그 사과일 것 같은데요. 그 사과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지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해자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한다면은 피해자가 내 잘못이 정말 아니었구나를 확인받게 되고 그제서야 스스로를 좀 미워하는 걸 멈추고 치유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든 피해자가 또 사과를 원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용서를 해야 하는 건 꼭 아니고 또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지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뭐 받을지 말지 용서를 할지 말지는 당연히 피해자가 다 결정을 할 일이고 드라마에서 혜정이처럼 위기 순간 모면하려고 그렇게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진짜 더 큰 상처가 될 뿐이죠 사실 피해자한테는. 그래도 가해자가 어쨌든 피해자에게 시간이 지난 뒤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사과가 아닐까. 진짜 이렇게 사과를 진짜 진정성 있게 하지 않으면 진짜 진정성. 진짜 안 하니면 맞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으로 학교 폭력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학교 폭력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은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쭉!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헬띠해지는 그날까지 헬띠 타카!